7월 20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지난 4월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철강공단 인근의 대기오염 물질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포항시민연대 박충일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충일입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이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철강공단의 대기오염 물질을 직접 조사했었는데요. 우선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랑 중금속 이 두 가지를 직접 시민들이 나서서 측정을 했고요. 네, 포스코랑 주변에 있는 철강산단 인근 지역의 6곳의 지역이랑 요 이제 흥해 지역이랑 지곡 지역을 이제 비교구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전대학교의 전문기관인 대전대학교 환경 모니터링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네, 분석 의뢰를 해서 결과를 최근에 받아서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밝혀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우선 예. 미세먼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미세먼지는 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대기 오염물질인데요. 네, 다행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법적 기준치 이하로 조사가 됐고, 네, 근데 또 이 조사하는 일주일 동안 조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특정 시간대와 바람이 내리고 불 때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심각성이 좀 있고, 좀 그것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음, 중금속이 요번에 저희들이 8종의 중금속을 측정했는데, 다행으로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고 7종의 중금속이 요번에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중금속 문제는 포항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일 날부터 22일까지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네, 17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굴뚝, 그러니까 브리더라는 음, 굴뚝을 개방하는 날인데요. 네, 그때 수치가 되게 네, 높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왔고 오, 또 하루는 22일인데요. 네, 22일은 어떤 날이냐면 보통 통상 포항은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네, 그날은 내륙으로 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대송면이나 오천 쪽에 특히 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음,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후에 좀 정밀한 조사가 배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브리더가 개방되는 날과 내륙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날은 좀 높게 수치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금속 결과도 보죠. 중금속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8쪽을 검사를 했는데 7쪽이 검출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거는 뭐냐면 철이에요, 철. 네, 그리고 뭐 철강산단이기도 하고 포스코가 주요하게 철을 생산하는 기업체다 보니까 네, 철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철이 평균보다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음, 광양제철소랑 비교해도 네, 포스코의 다른 업체인 광양제철소랑 비교해도 되게 높게 나온 수치라서 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비소라는 중금속이 오천 지역에서 검출됐습니다. 이걸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다른 8곳 지역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네, 오천 지역에서만 비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네,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비소는 각종 그 피부 염증, 알러지 음, 반응을 일으키는 중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소가 나왔다는 것은 이 비소를 배출하는 오천 지역의 배출원이
포스코 외에 철강 산단 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보다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금속은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될 경우에 암을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얼마나 위험한가요? 최근에 그 포항 지역의 퇴직 그 포스코 내지는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다가 네. 퇴직한 노동자분들이 2, 30년 정도 지난 후에 직업성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하나는 폐암으로 받으셨고 하나는 누게릭병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암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계속 포스코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한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지금 올해 2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중금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당장 오늘 하루 뭐 좀 대기 속에 마셨냐 호흡했냐 아니냐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몸속에 장기적으로 축적돼서 10년 내지는 20년 후에 질환으로 암으로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밀하게 추적해서 그런 중금속 발생하는 시설이나 업체들에 대한 저감 노력이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중금속 농도가 뭐 다른 지역에도 철강공단이 있는데 그 지역들과 비교해서 좀 높은 수준인가요? 이번에도 광양도 동시에 저희들과 같이 대기질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비교를 하면 중금속이든 미세먼지든 포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 네. 어떤 포스코나 시가 어떤 이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약간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번 조사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 또 특정한 몇몇 지점에서만 이루어진 조사여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또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때문에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대전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분석 기관은 전문 기관이지만 측정은 시민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네. 또 비전문가들이 한 거죠. 네. 또 기간도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요번에 조사한 결과값이 절대적으로 맞다,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나의 기초 자료로 내지는 예비 조사적 성격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나서서 대기질 측정 조사를 했으니 또 문제도 중금속도 좀 나오고 했으니까 포항시가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 한번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환경부나 포항시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대기질 측정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환경성 질환이나 직업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을 좀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해서 원인이 뭔지, 이분들이 질병이 어디서 오는 건지, 환경성 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온 건지를 좀 이런 밝혀내는 작업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포스코에 다시 한번 12개 브루더의 저감 시설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포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살아야 될, 그것을 지키고 만들어갈 책임 주체로서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항시민연대 박충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